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뭐 뉴스 된 얘기인데, 제가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제가 아는 변호사, 유튜브 닉네임이, 그리고 이제 아변 하더라고요. 여성 변호사.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셨다 그랬죠? 제가 그 군대로서 예비역 소령으로 아마 군 법무관을 지내신 것 같은데, 보통 여자와는 다른,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해봤으니까, 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참 굉장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길래 제가 한번 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로서 브리핑을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스티븐 유 씨라는 미국 분이신데요. 그분이 한국에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자 발급이 거부가 되는 거죠. 그 비자는 F4 비자라고 해서요.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 돈을 벌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런 F4 비자를 LA 총영사관이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행위는 합법이다 라고 기각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말입니다. 이게 뒤집어집니다.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인 위법과 실체적인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 보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스티븐 유 씨는 저도 정말 좋아했던 분입니다. 정말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던 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직면하게 돼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겠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남자들, 군대를 미필한 모든 청년들과 모든 남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를 2년을 가면 나는 그동안 돈을 못 벌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무의미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삽질을 하기도 하고. 삽질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나리 무지하게 뽑았습니다. 개나리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전혀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2년 동안 내가 썩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왜 대한민국 군대를 가지? 나는 미국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스티븐 변호사님이 여기서 좀 틀리셨네요.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이 아니었죠. 영주권자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신검을 받고 나서도 이랬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 편법이나 꼼수를 쓰지 않겠다. 아직은 미국 사람이 아니죠. 조금 혼돈하신 모양이에요.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내심 결정합니다. 근데 아직 그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밝히진 않고 계속 군대를 가겠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대를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근데 중간에 허리 디스크로 허리 수술했다는 이유로 사급 공익 판정을 또 받아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댄스 가수로서 그렇게 격렬한 춤을 추는데 허리 디스크라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그 역대 연예인들 넘버원이 군대를 면탄하기 위한 넘버원 수단이 그 허리 디스크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럼 그렇게 격렬한 댄스를 추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걸린다면 대한민국의 클럽이나 나이트에 가서 춤추고 있는 대한민국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많게는 20대 후반, 그럼 다 허리 디스크 걸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나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춤 안 춥니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가나요? 에브리데이 가는 놈들 죽돌이 죽순이라고 해서 그 걔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왜 안 걸리죠? 20대의 특권이에요. 길 가다가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눈길에, 빗길에 넘어져서 허리 디스크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됩니다. 쇼라는 거죠. 있죠.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티븐 유 씨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왜? 나는 댄스 가수인데 댄스 가수는 생명이 짧다. 내가 전역하면 30대인데 내가 그때 어떻게 돈을 벌겠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구는 2년 손해 안 봅니까? 아니 그 2년을 안 간다면 누군가는 그 2년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기술을 획득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한 국민된 도리인데 이 새끼는 뭔데 저만 뭐 댄스 가수의 수명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서 30대 댄스 가수들도 박진영인가가 나이 꽤 들었죠? 그 친구 아직도 춤추던데요? 여러분 저는 스티븐 유 씨의 그 고민과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스티븐 유 씨의 행동은요. 여기서 박수를 보낸다는 건 역설법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싫다가 아니고요. 자, 2년 동안 그것도 아주 중요한 20대 초반의 중요한 나이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짧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군에서 어떤 건설적이거나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그런 군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썩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 그대로 썩는 겁니다. 2년 동안 썩으면서 그렇다고 월급을 제대로 받나요? 병사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월급 문제는 정말이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생태 같은 남의 자식들 데려다 놓고 특히 요즘은 무슨 개밥만도 못한 밥을 현역 장병들한테 준다면서요? 일부 부대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돈을 받으면서 2년을 정말 말 그대로 써와야 되는데 군에 가고 싶겠습니까? 애국심에는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 마음을 대변해 준 거예요. 스티븐 유 씨는. 그래서 본인은 군대 가지 않기로 결정하죠. 근데 다행히 미국 시민권을 또 땄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군에 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티븐 유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도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많은 숫자가 이런 처지에 놓였다면 군대를 안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지금 스티븐 하는 건 저 인터넷상에서 스티브의 별명이 스티븐이랍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게 그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신검 받았습니까? 언제 영장을 받았습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죠. 팩트 체크를 하면. 그래서 저는 스티븐 유 씨의 그 결정에 박수를 일단 보냅니다. 모든 선택은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요 가장 이기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자, 모든 선택을 가장 이기적으로 해라. 나 위주로. 그게 미국의 개인주의거든요. 그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뭐 스티브 유한테 박수를 보낸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데 그 긴 인생에 조금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결정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기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븐 유 씨는요 가장 이기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예.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스티븐 유 씨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 의향이 있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스티븐 유는 자신은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영상
여러 번 올려드렸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면 아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한국에 돌아오면 안 되죠. 유승준 씨는 죄송합니다. 스티븐 유 씨는 한국을 버렸잖아요. 한국이란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군에 가겠다, 공원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해병대를 가겠다고 했죠. 근데 허리 디스크로 공익이 됐어요. 공익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가겠다.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홍보대사까지 했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은 실수하셨네요. 네, 홍보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죠. 돌연 미국 시민권을 따고 군대를 안 가겠다. 나는 돈을 벌어내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요, 앞에서 사람의 앞에서 대놓고 칼을 찌른 행위죠. 지금 뒤에서 찌른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그냥 엿먹으라고 한 거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서 가셨죠. 그리고 외국인이 되셨죠. 스티븐 유 씨가 되신 거죠.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스티븐 유 씨한테 칼침을 맞은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요, 17년? 스티븐 유 씨가 한국에 못 들어온 지 17년이 됐다고 해요. 17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형평에 반한다. 왜 그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스티븐 유 씨뿐만이 아닌데 왜 스티븐 유 씨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이거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형평에 반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떨어지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요. 물론 LA 총영사관이 그 스티븐 유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 그거에 대해 이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그 당시 법무부의 판단만을 가지고 그것만 근거로 해서 거부한 행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LA 영사관 직원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이쁘다고, 뭐 잘났다고, 뭘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심사를 합니까? 예? 뭐 이완용 같은 놈을 뭐 재량권을 이용해서 심사해야 될까요? 무조건 리젝트지요. 참 그런 심정에서 했던 거 이해하는데 대법원이 그걸 가지고 물건을 얻을지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뭐 이쁘다고 뭘 재량권을 행사합니까? 그냥 바로 커팅이지. 근데 왜 유승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스티븐 유 씨한테만 왜 이렇게 가혹하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스티븐 유 씨는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맞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공인으로서 병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면서 근데 나는 경제활동으로 돈만 벌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 기억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기억이 없죠. 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고 단군 왕건께서 우리나라를 세운 이래로 전무하고 전대미문의 한 범죄를 저지르는 놈 아닙니까? 고조선 시대고 삼국 시대고 고려 시대고 조선 시대고 이런 놈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티븐 유 씨가 그동안 군대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행동,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게 한 외국분이 계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스티븐 유 씨가 한 행동은요, 전대미문,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전무후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행동을 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사건에는 전대미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전대미문의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왜 형평에 제재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님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재가 아니고 처벌을 가해야 되죠. 반하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형평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국방의 의무는요, 신성하다고 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성하다,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세상에 비속한 존재와는 구별되며 이것과의 교통을 위하여서는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고 만일 침범당하면 초자연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한다. 이게 이제 신성이라는 관념입니다. 국방의 요구는 신성이에요. 자, 이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성을 모독하면요 초자연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스티븐 유 씨한테 어떻게 했죠?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어오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큰 제재가 되나요? 정말 그 죄값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처할 수 있는 그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입국금지전 가지고 예? 걔가 뭐 깜빵을 갔습니까? 벌금을 냈습니까? 예, 미미한 처벌이죠. 그게 왜 형평에 반하죠? 아니 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아닌가요?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한 선택에 그에 따른 대가를 왜 치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븐 유 씨가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죠?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죠? 미국 사람이 17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왜 인권 침해고 그 사람의 형평에 반하는 거죠? 옳소. 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산가족이 있어요. 북한에 또는 남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 아닌가요? 김정은 아닌가요? 공산주의 아닌가요? 사회주의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하는 놈이면 군대를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그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 그건 형평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희생을 당하는 부분인 겁니다. 스티븐 유 씨는요? 스티븐 유 씨가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예, 스티븐 유 씨가 반백의 나이가 되었고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 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노모가 계시다거나 가족들이 여기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 막 미칠 듯한 향수가 있다면 그래도 변호사님은 이렇게 좀 마음에 어떤 그 저게 있네요. 동정심 같은 게. 지금 부모도 다 직계가족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건 직계가족이 있다고 해서 허용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욕 실컷 하고 러시아인가 그 소련으로 간 놈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직계가족 여기 미국에 있지 않나요? 걔 영원히 입국 금지예요. 예. 그건 직계가족의 문제로도 이거는 아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안 됩니다.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F4 비자는 아니겠죠.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 정도겠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아닙니까? 라고 하셨죠. 제가 늘상 영상 말미 부분에 올려드린 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유승준의, 나도 자꾸 실수하네, 스티브유의 입국을 허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주권, 예? 대한민국의 자존심, 모든 걸 다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도 주권국가 말씀하시네요. 스티븐 유 씨는요 아직도요 자신이 한 행동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 이 말씀 잘하셨네요.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 스승에게 물어볼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고 하셨을 적에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고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조차도 모르는 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그 말에 부합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새끼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이에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범죄지요.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그 당시 저를 포함해 저도 심지어 저도 여자인 저도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에서 군대를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았다면요, 그런 선택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의 군대를 가지 않고 나는 돈만 벌 거야, 한국을 상대로 한국에서 돈만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스티븐 유 씨는 철저히 뼛속까지 미국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내가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참 되게 보면 그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악한 생각이죠. 예. 그냥 대한민국, 허구한 날 대한민국 국민을 뭐 개돼지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좀 지식을 넓혀라. 나 봐라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성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무릎 꿇고 울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게 뼛속까지 한이 되고 그게 정말 미안하다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합니다. 정말 미안하면요, 여러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살면서 미안한 짓을 남에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정말 미안하면은요, 그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내가 정말 미안한 짓을 저 사람에게 했다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사람이라면 미안한 말도 안 나옵니다. 속된 말로 처분하세요. 뭐 내 목을 자르든 말든 단칼에 베든 뭐 이런 처분에 맡기는 거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는 건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지요. 의천도령기에 보면은 장무기 아버지인 장오엽하고, 의천도령기는 저도 참 20대 초반에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뭐 그 다음에 2편 얼마 있다 또 뭐 3편도 나온다는데, 예, 재밌게 봤던 얘기인데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관계되는 말씀은 하시는데 뭐 의천도령기까지 저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 않고 정말 사죄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들어와서 F4 비자로 자꾸 들어와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유의 2년이라는 시간만 중요하고 다른 대한민국 남자들의 2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Of course, absolutely. 제가 영어를 잘 못하고 안 쓰지만 이건 아니 지 2년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남의 2년은 그냥 속된 말로 갖다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잘 지적하신 거죠. 근데 스티븐 유가 자기가 2년 동안 경제활동을 못해, 돈을 못 벌 생각, 그게 너무 아까워서 군대를 가지 않기로 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참에 정부 당국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이 사건이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병사들의 월급을 빨리 현실화해 줄 것을 감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히 촉구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지요. 어떻게 최저임금도 안 준단 말입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에? 다른데 북한에다 갖다 주려고 애쓰는 돈이면 대한민국 군인들 복지, 그리고 그 병사들이 올린 그 식판을 보고 놀랬어요. 그게 개밥이지 사람 밥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법리적으로는 맞아요. 법리적으로 당연히 여러분,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완전 무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스티븐 유 씨한테 칼침을 맞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대법원 판사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대법원 판사들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건 다시 말해 뭡니까? 그들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의 기구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위에 누가 있나요? 국민이 있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일은 대법원이 국민을 따라야지 국민이 대법원을 따른단 말입니까? 그럼 거기에 법이라는 제재 조항이 있다면 그 누굽니까? 저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이런 거 빨리빨리 통과시켜야지요. 대한민국 국회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아직 스티븐 유 씨의 입국이 허가된 건 아니니까 LA 총영사관이 뭐 아직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일이고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LA 총영사관이 절대 권한입니다. 절차 위반을 수정해서 다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병역의 의무를 아직 징병제인 나라잖아요. 징병제인 나라에서 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 끝나는데요. 자, 보세요. 뭐 다 오르신 말씀 들었고 제 첨언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왕왕 보는 그 뉴스에서 보는 그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아주 흉악범, 정말 국민들이 다 때려 죽이고 싶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가끔 사퇴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 오늘자로 변호를 맡은 000 변호사가 사퇴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 변호사가 내가 비록 변론을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지만 도대체 저 새끼는 내가 도대체 변론을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퇴를 하고 나면 이제 국선 변호사로 넘어가잖아요. 민주주의의 법치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국선 변호사라는 게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사건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변론한다는 게 딱 한마디잖아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도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아까 판사도 제가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판사도 사람이니까 오판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뭐 지는 법대로 했을지 몰라도.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인 이상 이 새끼를 변론은 못하겠다. 이건 인간이니까 들 수 있으니까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 사퇴. 그러면 지금 스티브 유를 변론하고 있는 로펌이 있죠. 그게 뭐 로펌 컴퍼니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로펌이 있죠. 솔직히 이쪽에 소속된 로펌 변호사들 유승진이 이뻐서 저 변론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돈 보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돈 보고 한다는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스티브 유가 돈 한 푼 없이 그냥 LA 할렘가에서 그냥 건들건들거리고 다니고 있다면 지금 그 로펌이 이렇게 나서서 변론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티브 유가 나 이제 재판 포기하렵니다 하니까 아유 고지가 바로 저기라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꼬실까요? 그건 스티브 유의 돈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변호사의 양심이 있죠. 참 그 스티브 유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는 뭐 자기들은 마치 정의를 수호하는 모양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언론에 나와서 하는데 변호사로서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인 건 맞지만 인간적으로는 당신들은 글러먹은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스티브 유를 변론하고 있는 로펌은 스티브 유로 인해서 돈은 많이 짭짤하게 챙기겠지만 당신들은 인간적으로 틀려먹은 사람들이야.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흉악범을 변론하다가 나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의 심정을 그 로펌 변호사들이 이해할까요?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거죠. 설사 뭐 스티브 유가 결과적으로 한국 입국이 영원히 금지되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김병주 이렇게 의원이 발의하신 법이 통과되든 법원에 의해서든 간에 그럼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것 같습니까? 유승준을 변론하고 있는 로펌 변호사들이 아니지요. 자, 지금까지 변론한 게 얼마니까 자 날짜별로 시간별로 해서 얼마 입금시키세요. 아니면 당신 고소합니다. 미국 법원에. 그럴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누군가 그런 노래 불렀었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법을 전공해서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변호사 중에 이런 그 로펌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계백장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또 아변 여자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동의가 생겼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